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이야,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긴장감이 도는데요. 항모 2척,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 400대의 최첨단 공군이라니, 이건 뭐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이네요. 심지어 이란 대통령 아야톨리가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과연 이 전제 얼마나 갈까요? 이란은 언제쯤 항복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해볼까요? 일단 이 가상의 시나리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2026년 2월 28일 정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미국은 맹렬한 분노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명명된 이 공격은 그야말로 전격전이었죠. 최첨단 군사력을 총동원한 이 작전은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고위 인사들과 미사일 능력을 정밀 타격했고,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포함한 핵심 군사시설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비록 하메네이는 안전지대로 피신했다고 하지만 이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이라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은 물론 정치적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타전하며 국제사회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끓어오르던 냄비가 결국 폭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대규모 공격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하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둘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사적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란이 몇 주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니 양국 모두에게 이란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레드라인이었던 거죠.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폭주하는 악당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꺼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이면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과 국내 정치적 압력, 그리고 역사적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크게 동요했고,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재구성 증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이란이 현재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니 미국의 공격 명분이 정말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남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군사작전이 감행되었다는 점도 정책, 일관성과 명분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주먹부터 나가는 격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명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그 후 폭풍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이란은 언제 항복할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과거의 전쟁 사례와 이란의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쟁의 양상과 기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강력 기습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 핵심 시설과 지도부가 단시간 내에 마비되고,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이 약해진다면 의외로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이미 발생했고, 지도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만약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통치 능력을 상실한다면 이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항복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본토 전역에 방공 사이렌을 울리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휴교령까지 내린 것은 그만큼 이란의 보복 능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의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자극하여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전쟁은 의외로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의 강한 압박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는 외부의 침략이 민족적 자존심과 종교적 신념을 자극하여 더욱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다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이 예상외로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 중 하나이고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같은 정예 병력들은 사생결단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내부의 애국심과 종교적 신념은 외부 침략에 맞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이란을 침공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비대칭 전력, 즉 미사일이나 드론, 혹은 주변국에 퍼져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간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산유국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서방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테러 위협 등 다양한 비대칭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동 전체가 화약고로 변하며 끝없는 분쟁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내부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고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들이 서로 한 방씩 주고받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란의 지형이 매우 험준하고 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 지상군 투입 시 상당한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란이 핵 개발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장기화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최종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전 세계는 핵 확산의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전쟁의 장기화는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중재에 나서서 휴전을 유도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이미 감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중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중재에 실패하거나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중재가 지연된다면 이 전쟁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중동 전체를 휩쓰는 지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국제적인 공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종결은 국제사회의 결속력과 지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격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중국해 근접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 이건 뭐 한마디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지역의 안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끊어지고 다시 이어질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유가 폭등입니다. 이란은 세계적인 산유국 중 하나이며 중동은 세계 석유 생산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기사를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유가 폭등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주유소 기름값이 2배, 3배로 뛰는 것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발달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며 각국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당 기간 동안 에너지 위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물류 대란입니다. 중동 지역은 세계 해상 무역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과 같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 해협의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의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결국 각국의 생산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컨테이너선들이 발이 묶이고 수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되어서 모든 물건이 멈춰서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항만은 마비되고 선박 운항은 중단되며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와 상품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을 유발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해상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 물류의 불안정성은 결국 각국의 경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해상 운송로를 개척하거나 육상 운송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모든 물류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불안정입니다. 이미 웹 검색 결과에서도 비트코인 폭락 등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보도가 나왔듯이 전쟁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요동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혼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주식 계좌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특히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환율 방어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쟁의 종식일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중국해 근접 국가들의 안보 불안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군사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근접 국가들에게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아들이 더 설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지역의 불안정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해상 운송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긴장 고조는 또 다른 물류 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이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남중국해의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안보 동맹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가능성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안보 질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거나 혹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전략을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고 혹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강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고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격동의 시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유럽 국가들 역시
중동발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직면하며 내부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맹 관계가 재편되고 새로운 블록 형성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시나리오였네요. 이 가상의 2026년 이란 기습 공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상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해상 물류, 금융 시장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국제 정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